저는 항상 이게 예전에 현빈 명대사인데 이게 최선이었나? 오늘 하루 최선이었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가 다시 한번 반복된다면 난 더 쏟아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어떤 지금 감정이나 불안이 징징거린 게 아닌가?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였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 워딩으로는 사실 좀 그런 거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큰 것 같아요. 제대로 못 돌아보는. 그러니까 보안 자체가 남이 체크를 해주면 좋은데 내가 하다 보니까 정확히 보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행하는 게 좀 무의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통찰 1단계인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는지, 그리고 오늘 와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다 1조 벌고 10조 벌 수 있나요? 아니면 다 50억, 100억 벌 수 있나요? 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조금 잔인하더라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는 기술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 한 업무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직원이 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피드백해요. 내가 한 업무를. 그리고 그거는 과정으로, 기획으로 보지 않고 결과로만 봐요. 이 글 쓴 게 어떻게 통계적으로 반영됐고, 어떻게 유입이 됐고, 이걸로 구매가 됐고, 그거를 직원이 했다고 하면 칭찬을 할 것인지 뭐라고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연습이 안 된 분들은 잘 못하는데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내가 유체에 이탈을 해서 나를 보게 돼요.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거를 자주 마주할수록 나랑 친해지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인간은 굉장히 스스로를 많이 미화하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취약한 것 같아요. 그게 통찰 1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문제가 된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고생길을 가게 될 거예요. 판단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센스가 없다면 일주일에 한 개만 수정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수정하려고 하면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치를 딱 보고 이 부분은 진짜 치명적이다. 이것만큼 내가 무조건 고치자. 일주일에 한 개. 둔하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한 개. 한 달에 한 개면 1년에 12개를 고치는 거거든요. 내 관성을. 그러면 이미 부자가 됩니다. 하루에 뭐 10개를 바꾸겠다. 이거는 못 바꿔요, 그렇게. 사람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걸 목표로 잡아나가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업무에 대한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 내가 이걸 할 때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걸 하나씩 기록해 나가는. 그래서 1년의 달력을 보면 거기다가 이제 월마다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바꿨다. 바꿨다. 그러다 보면 보안이 더 타이트해지고 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아요. 지기님은 오늘 여기 왔잖아요. 여기 와서 뭘 얻어가면 제일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결핍을 좀 내려서 좀 더 깊게 결핍을. 네. 그리고 이런 데도 와보면 내 동기부여도 끌어오르고 네. 최대한 흡수하고 자극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네. 그리고 질문도 최대한 정제하고 집중할 수 있게 컨디션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복귀예요. 지금 제가 한 이게 여기 오기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 근데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놓치지 않죠, 메모에서. 그러면 그때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패턴화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막 흘러갑니다. 내 관성대로. 그냥 내가 벌던 대로만 벌게 돼요. 전 그게 너무 무서워요. 내가 살던 대로만 살까봐. 고만고만하게 끝날까봐.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멈출까봐. 단순히 얘기해서는 그게 복귀고, 이제 물어보신 거는 저만의 스스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냐 라는 거잖아요. 여기 쓰신 걸로는 권위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좀 크다고 하셨는데 원래 그래요? 저도 이제 하루 끝에 좀 복기를 해봤을 때 약간 이런 일을 했는데 뭔가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왔다 싶을 때 뭔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나. 이거를 계속 제 안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다른 누군가의 방법을 보던지 아니면 어떤 강사의 어떤 걸 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다 보니까 네. 제가 주체적으로 가설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자꾸 뭔가 성과를 계속 보고 참고하려고 하는 거. 자꾸 의지하려는 패턴이 네. 있네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성공은 남이 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성공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은 다 조력자, NPC들일 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누가 됐던 간에 다 내 성공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들이 성공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럼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행복은 남이 해주나요? 작더라도 내가 느끼는 게 행복인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날 믿고 와줬다는 것 자체가 되게 벅찬 일 아닙니까? 제가 치킨집 지하 1층에서 한 명 가지고 상담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좋은 전망에서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도 그리고 한 달에 800 이상 버는 분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그 누가 봤을 때는 너는 아직도 뭐 하고 있냐? 왜 딴 거 일을 해야지? 왜 그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고 있겠죠. 저랑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은. 근데 그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은 내 거라는 거죠. 내 성공도. 의지하려는 습관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결국에 내가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남한테 행복도 물어보게 된다고, 나중에. 권위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그거는 되게 반대를 하고, 그리고 제가 돌아보는 어떤 패턴들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그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는 항상 이게 예전에 현빈 명대사인데 이게 최선이었나? 오늘 하루 최선이었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가 다시 한번 반복된다면 난 더 쏟아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인간은 스스로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뭐 이게 일도 될 수도 있고, 어제 엄마를 만나고 갔으면 내가 만약에 엄마를 다시 만난다면 그렇게 할까? 아니면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이후에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었을까? 좀 더 내 느낌을 잘 토해낼 수 있었을까? 좀 더 진솔하게 도움될 수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릇 습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관성인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합니다. 그럼 초반에는 의도적으로 내가 팔에 적든 핸드폰 바탕화면에 하든 이걸 적어놓고 계속 돌려야죠. 그게 한 6개월 정도 되면 습관이 되니까. 그게 1년이 넘으면 관성이 되니까, 패턴이 되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잘 자리 잡힌 사람들이 인생이 좀 잘 정리가 되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어떤 지금 감정이나 불안이 징징거린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게 성장할 수 있게 컨설팅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수익 비슷한 분들 9명이 모이고 비슷한 일을 하고, 그리고 여기보다 서울에서 좋은 뷰에서 이런 컨설팅을 할 수 있나요?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성장을 못한다고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건 징징거림 아니에요? 저는요, 어릴 때 나를 이끌어주거나 이런 거를 체험하게 해줄 사람이 없어서 거의 빌다시피 해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아침 6시부터 앞에서 기다리거나, 뭐 돈도 당연히 못 받고 같이 일 도와주고 이러면서도 그냥 잠깐 어울리는 거. 그 공기, 그 부자 잠깐 공기 느끼려고, 벤틀리 한번 잠깐 타려고, 그게 되게 크게 바꾸거든요. 그런 걸 경험 안 해보면 그거는 내 삶으로 될 가능성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데를 한번 보고 자극받으면 아, 나도 우리 아이를 이런 데서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징징거리지 않고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성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정당한 등가 교환이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계속 떠올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호의로 과일 같은 걸 줬어. 그럼 나는 이 과일을 받을 만큼 저 사람한테 줬나? 뭔가를 정확히 전달했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등가 교환이 맞았는지, 내가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를 벌어야지, 이런 걸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까지 막 내가 서운할 일이 없어요. 내가 덜 노력했기 때문에 덜 번 거니까. 그리고 딱히 답답하지도 않아요. 그걸 내가 알게 되니까, 등가 교환을. 그만큼 안 했으니까.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좀 장기적인 건데, 이게 내가 지금 원하는 삶에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나.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게 생각을 하는 걸 안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달만 해보세요. 이거를 계속. 내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회사에서는 사실상 내가 회사에 돈을 벌게 해주든 안 해주든 그 월급을 받잖아요. 이 안정감을 몇 년간 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돈 버는 게 자영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생존에 도움을 줘서 돈을 받았던 사람이 내 생존을 위해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하고, 내가 내 밥 먹을 거를 오늘 구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 거니까 이 불안감을 당연하게 느끼고 즐겨야 돼요. 이걸 나이 들어서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못해요. 그러니까 또 남한테 의지해서 프랜차이즈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30대이신가요 혹시? 네. 우리는 되게 좋은 시기에 나와서 지금부터 쌓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을 많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고민을 많이 하고 안 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예시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오늘 올 때 로비에서 혹시 슈퍼카 보셨나요? 항상 몇 대 돼 있거든요. 롤스로이스나 뭐 페라리나 이런 거. 그럼 제 취미가 뭐냐면 그걸 엔카에 검색합니다. 번호를. 어제는 제가 어제 밑에서 밥 먹으면서 그걸 봤는데 5대 중에 3대가 엔카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행하지 않았을 때는 모르는 것들이 실행하고 나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카 타면 다 되게 부자고 되게 멋있고 막 자랑하고 싶고 이럴 것 같잖아요. 안 팔려서 타고 있다는 거야. 2가지 이유로 그렇게 올리는데, 사자마자 올리는 사람은 어차피 이런 고급차는 잘 안 팔리니까 올려놓고 그 가격 맞으면 팔려는 생각. 두 번째는 진짜로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서 타는 거. 저같이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딱히 그걸 부러워할 것도 없는 거죠. 애물단지인 경우가 많으니까. 실행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실행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부럽기만 하고 걱정만 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영역들이 다 우리 돈방님한테는 실행하고 나서의 어떤 데이터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하는 고민이나 걱정은 실제로 실행했을 때는 반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예 세상이 달라 보여요. 사본 사람만 아는 게 그런 슈퍼카거든요.
돈빵님은 너무 각을 많이 재요. 그 각도기를 고장내세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관성이 좀 똘똘하게 그런 거를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를 그냥 그렇게 막 실행하게 방치해도 내 관성이 좀 잡아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막 실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필터를 좀 조정해야 되고 사기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막 진행하고 보안 그것만 하시면 저는 돈빵님은 추진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들이 나중에 네임드 가든가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다투파 한 다음에 이분 지켜보세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모임에서 항상 기대주를 뽑는데 예를 들어서 짱이님 같은 경우나 돈빵님 같은 경우는 빨리 성장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본인들이 배제 못하는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관성을 못 바꾸면 그것도 또 느리게 성장하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우리를 지금 발목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중함 같은 게 많이 무너져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 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잖아요. 내가 비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될 테니까 실행하고 나서 얻는 것들이 생각보다 큽니다.